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관리에 힘썼던 60대 A씨. 평소 병원 한 번 가지 않았을 만큼 건강한 삶을 살던 A씨는 최근 등산을 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을 더 오르려 했지만 도저히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차올라 급히 병원을 찾은 A씨는 심부전을 진단받았습니다. 심부전은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면 심장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전신으로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정체되거나 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환자가 붓거나 숨이 차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임상 증후군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은 안일부 운전할 전이라는 한자 그대로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국내 인구 약 2.6%가 심부전을 앓고 있으며 특히 70대 이상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80세 이상에서는 5명 중 약 1명이 심부전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부전은 원인에 따라 갑자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통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심부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온몸으로 나갈 때 대동맥 판막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때 대동맥의 판막이 두꺼워져서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는 심부전이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022년에만 16만 9,446명이나 됐는데요. 5년 전보다 27.7%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60대 이하에선 남성 환자 55.4%, 여성 44.6%이지만 70대 이상의 경우 여성 64.0%, 남성 36.0% 큰 차이로 역전됐습니다. 심부전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초기에는 활동하거나 운동 시에 발생하나 질환이 악화되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깰 수 있을 정도로 숨이 차고 또한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숨이 찬 것이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증상으로는 손, 발 혹은 얼굴이 붓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리나 발등이 붓는 경우가 흔하며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도 심부전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일부 암보다 사망률이 높고 입원을 반복해야 해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심부전 환자 연구 결과를 보면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1년 이내에 심장 문제로 재입원하고 심부전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 및 심근경색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심부전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심부전의 원인으로는 심장의 근육이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근병증,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관상동맥 질환, 또한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발생하는 부정맥, 심장 내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판막의 협착, 역류로 인한 판막 질환, 그리고 고혈압이 대표적인 심부전의 원인입니다. 그 외에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항암제라든가 과도한 음주, 또한 특정 감염 등도 심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의심될 때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되는 진단 방법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좌심실 구혈률, 즉 심장박동 중 좌심실에서 빠져나간 혈류 비율을 확인하는데요.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100이면 일반적으로 50에서 70은 펌프질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상인의 좌심실 구혈류 수치는 50에서 70%입니다. 이보다 낮아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심부전 환자 중 일부는 좌심실 구혈류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 다른 검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이 늘어날 때 분비되는 나트륨 이뇨펩타이드의 혈중 농도가 신부전의 중증도, 재발 우려 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여 널리 활용되며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그리고 시술 혹은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 치료에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의 발생 원인에 따라 때로는 시술적 치료나 혹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전이 악화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하거나 또는 심장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신부전을 완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 필요할 경우 수술 등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행히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짠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살코기, 콩, 두부, 계란 등의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나 비타민, 무기질이 공급원인 채소, 과일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근육량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신부전 환자의 장기 생존에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뛸 만큼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상태가 안정되면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신부전 환자들에게 좋다고 되어 있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의 원인이면서 신부전의 원인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짠 음식들도 신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 약제로서 소염진통제는 신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복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신부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로 피할 수 없나요? 네, 아닙니다. 신부전은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며 치료 또한 가능한 질환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신부전 환자는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상체 운동이든 하체 운동이든 적절한 운동은 신부전 환자에게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립니다. 다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셔서 환자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꾸준히 운동량을 늘려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부전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입증된 약물 치료로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막고 아프기 전에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신부전 약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약을 거르면 며칠을 견딜 수 있지만 다시 신부전이 악화할 수 있기에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부전은 암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현재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없고 신부전 관련 증상도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혹은 당뇨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신부전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약제들을 선택적으로 투여하여 적절한 혈압 및 당 조절을 해야 신부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금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전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증도를 줄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